모나리자 스마일. 김정수.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을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다. 최근 인문학 모임에서 존재와 시간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 영화를 또다시 보게 되었다. 이야기는 1950년대 미국 여자 명문대학 웰슬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 당시 유럽은 사르트르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이 큰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다.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계약 결혼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미 페미니즘 실존주의까지 태동하던 시기였다. 반면 미국 사회는 최고의 지성인 대학에서조차 여성 교육 목적이 여전히 현모양처 양성해 있었다. 캘리포니아 출신 캐서린 왓슨이 동부 웰슬리대의 미술사 강사로 부임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던 그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오로지 한 가정의 완벽한 아내,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가치관에 제동을 걸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찾기를 부르짖는다.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그림 속의 모나리자는 진심으로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 것인지, 여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맞춰져 언제 어디서나 미소를 띠며 행복한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존재로서 투사되고 있다. 영화는 4명의 여대생이 진보적인 캐서린을 만나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 조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나의 관심을 끈 캐릭터는 베티와 조앤이다. 그들이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베티는 웰슬리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캐서린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대학 신문 사설에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부모 뜻대로 명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만 자신이 꿈꾸던 삶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 결국 캐서린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독립적인 인생을 찾아 나서기로 선언한다. 한편 조앤은 결혼하고서도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는 캐서린의 격려에 힘입어 예일대 법대 합격 통지서까지 받는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그렇지만 법대 진학을 포기하고 애초 원하던 대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캐서린의 안타까운 눈빛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지 현모양처의 길 또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니 폄하하지 말아 달라고 힘주어 말한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 80년대 초,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졸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성적은 신통찮았으므로 자기소개서에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 덕분인지 국내 굴지의 기업에 운 좋게 서류 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을 볼 기회를 얻었다. 면접관이 결혼하면 여자는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다. 뽑히고 나서 금방 결혼하면 기업으로선 인력 자원 투자에 대한 손실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혼과 일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일이다 라며 확신에 찬 답을 했다. 당시로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결혼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결과는 합격이었으나 몇 년 후 결혼을 앞두고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 인사업 부서장으로부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회사 차원에서 계속 근무시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원치 않으니
그만둬 달라는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그때 내가 왜 그러한 전례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야 하나? 나는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선구자가 되고 싶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 후 계속 근무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내 성격상 그것은 대단한 용기였다.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캐서린 왓슨은 왜 그렇게 진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베티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조앤은 과연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을까? 내가 만약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캐서린과 베티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두 여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관습대로 가는 행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 이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진보적인 사상이 오늘날 보편적이고 진부한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다. 현재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훗날 평범하게 되고 말 것이란 의미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든 타성에 젖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깨어있는 의식이 시대의 조류를 바꿀 수 있다는 자각은 과거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지 않는가? 나의 경우는 순전히 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실행한 행동이지만 여성이 결혼 후에도 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앞서 나아간다는 것, 도전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장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대의 동력이 되어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무슨 일이든 새롭게 길을 여는 일에는 떨림과 두려움이 동반된다. 따라서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틀을 과감히 깨트리고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내 존재의 본질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